맑고 화창한 날 밖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거래요. 이게 뭐냐면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너희한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처음에 글을 제시하는 게 일상적인 체험을 제시하는 이유는 글을 쉽게 받아들이라고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밖에서 너무 맑은 날에는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경험이 있지 않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쉽게 받아들이라고. 이는 화면에 반사된 햇빛이 화면에서 나오는 빛과 많이 혼재될수록 뭔 소리예요? 혼재된다는 게 뭔 소리예요? 섞이는 거. 섞일수록 야외 시인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딱 걸리잖아. 처음 보는 얘기가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야외 시인성이란 네모하자. 너희도 앞으로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말이 나오면 체크를 해야 돼. 설명하는 거죠. 빛이 밝은 야외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질 뭐라고? 야외 시인성이란 빛이 밝은 야외에서 대상을 명확히 인식하는 성질이야. 그래서 줄여서 봐봐. 야외에서 인식하는 거거든. 그게 시는 볼 시자야. 보다 시자 한자로. 그러니까 보는 것을 인식하는 성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야외에서 보는 거를 인식하는 거를 확실하게 하는 거라는 거야. 그치? 따라서 그렇다면 스마트폰에서는 야외 시인성 개선을 위해 어떤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까? 이렇게 이제 화제를 제시하는 거야. 화제를 던지는 거죠. 어떤 화제를 던지는 거야? 야외 시인성을 뭐 하기 위해? 개선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까라는 거지. 뭐에? 스마트폰에. 그러면 지금까지의 스마트폰은 야외 시인성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겠지. 그래서 그걸 기술을 뭔가를 넣어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뭔가를 했나봐. 이게 첫 번째 문단이에요. 그죠? 첫 번째 문단에서는 핵심어가 뭐예요? 핵심 단어는 뭘까요? 야외 시인성. 그 말을 이해하고 넘어가서 이제 이게 나오겠구나 하면 되는 거야. 기술. 이제 기술 얘기를 하겠지. 간다. 두 번째 문단. 스마트폰 화면에 명암비가 높으면, 자, 뭐라고? 명암비 또 걸리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 이제 설명할 것 같아. 명암비가 높으면 우리는 화면에 표현된 이미지를 선명하다고 인식한대요. 다시 명암비가 뭐 하면? 높으면 뭐 하다? 선명하다 인식한대. 그치? 그러면 이제 명암비 설명할 거야. 명암비란 설명하는 거야. 가장 밝은 색과 가장 어두운 색을 화면이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다시 무슨 색과? 밝은 색과 가장 어두운 색이 얼마나 잘 표현되는지. 그래서 즉 뭐를 뭐로 나눌 거냐면 흰색에 표현할 때 휘도를 검은색의 휘도로 나눈대요. 다시 뭐를? 흰색에 표현할 때 휘도가 뭔지 모르겠어. 그지? 그러니까 휘도가 또 걸리잖아. 걸리는 말이 나오니까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흰색을 검은색으로 나누는 거. 이게 뭐래? 명암비래. 그지? 이게 명암비래요. 흰색 나누기 검은색. 근데 이때 휘도가 걸릴 거니까 휘도를 이제 설명하는 거야. 휘도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의 눈에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나타낸대. 뭐라고? 휘도란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의 눈에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나타내는 양이래요. 그러면 흰색 휘도를 지금 나눈다 했잖아. 그치? 그럼 흰색 휘도라는 거는
흰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겠지? 이해됐니? 뭔 소리인지 알겠어? 흰색 휘도를 검은색 휘도로 나누는 게 명암비례네. 그죠? 그러니까 흰색 휘도라는 거는 흰색이 얼마나 내 눈에 들어오는지의 양이잖아. 그러니까 흰색 휘도가 흰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검은색으로 나누는 게 바로 뭐다? 명암비다. 이 얘기 하는 거야. 여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간 문제를 못 풀어요. 알겠어?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가령해서 다시 한번 예를 들. 가령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가 2000 어쩌고 저쩌고 몰라도 돼. 못 읽어도 돼. 어쨌든 2000이고 검은색이 2면 이걸 2로 이거 나눈다는 거지. 그지? 따라서 1000이 명암비라는 거예요. 이해됐지? 요걸 설명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는 핵심 단어가 뭘까? 두 번째 문단의 핵심 단어는 명암비. 명암비를 계산하는 걸 이해해야 돼요. 흰색 나누기 검은색 휘도.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명암비는 휘도를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 환경에 따라 측정 환경에 따라서 뭐하고 뭘로 나뉘냐면 암시 명암비와 명시 명암비로 나뉘어진대. 그럼 두 개를 뭔가 대비 대조해서 설명할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이럴 때는 너희가 표시를 다르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암시를 동그라미로 할 거야. 그럼 명시를 세모로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암실 명암비는 햇빛과 같은 외부 광이 없이 오로지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 인식할 수 있는 조건. 이해됐어? 다시요. 암실 명암비는 햇빛과 같은 외부광 없이, 바깥이 아니라는 소리지. 없이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 인식할 수 있는 조건에서의 명암비래.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 인식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암실에서 암이 뭘까요? 너희 한자 모르죠? 암이 뭘까요? 어두우랑 자른 거야. 그러니까 어두운 방에서 외부의 빛이 없이 거기서만 내가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게 암실 명암비고, 그럼 명실은 반대겠죠? 그렇지. 명실은 외부 광이 존재하는 조건에서의 명암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려면 당연히 둘 중에 뭘 높여야 돼요? 명시를 높여야지. 야외가 높아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당연히 명실 명암비가 높아야 당연히 이게 높아진대요. 이를 위해 화면에서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높이는 방법과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낮추는. 자, 봐봐. 이제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자, 명암비는 스마트폰에서의 야외 시인성은 무슨 명암비가 결정한다? 명실이 결정하는데, 왜냐면 명실은 외부 광이 있을 때의 명암비니까. 맞죠? 윤찬이 여기까지 됐지? 근데 아까 명암비는 뭐를 뭘로 나눴어? 그런데 스마트폰에 흔히 사용되는 OLED는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대요. 갑자기 한계 얘기를 하네요. 그치? 다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OLED는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대. 한계점 얘기하고 있어. 흰색의 휘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대요. 그럼 설명하겠지 뭐. OLED는 화면 내부에 있는 기판에서 빛을 낸대.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나 봐요. 그죠? 내부 기판에서 빛을 낸대. 근데 그게 지금 빨강, 초록, 파랑 빛을 포함해 다양한 색을 구현한대. 구현이 무슨 소리야? 만들어낸다. 발현한다. 그래서 이렇게 OLED가 색을 표현할 때 출력되는 빛의 세기를 높이면, 당연히 빛이 세지면, 빛의 세기가 높아지면 휘도가 높아지는 거지. 눈에 잘 들어온다. 휘도가 아까 눈에 들어오는 양이니까. 그죠? 근데 그러나 강한 세기의 빛을 출력할수록, 여기 강한 세기의 빛을 출력할수록 OLED 수명이 줄어든대. 왜 얘들아? 왜
강한 세기의 빛을 출력하면 수명이 줄어들까요? 지가 하니까. 그래. 지가 발광하니까 지가 세게 내면은 빨리 수명이 단축되는 거야. 이해되지?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OLED 스마트폰에서는 편광판과, 봐봐 이제 새로운 게 나온다. 편광판이라는 애와 위상 지연 필름이라는 애를 활용해서 외부 광의 반사로 높아진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낮춘대요. 봐봐. 참 다시 3문단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OLED가 우리가 아까 흰색을 높이는 거랑 검은색을 낮추는 거 두 개를 하겠다 했잖아. 그치? 근데 흰색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대요. 왜? 지가 지색을 지가 만드는 애라 수명이 줄어든대. 그러니까 흰색을 많이 계속 높일 수 없다는 소리야. 알겠니, 윤찬아? 그러니까 지가 지 힘으로 지가 빛을 내니까 흰색을 계속 지가 세게 낼 수가 없다. 수명이 줄어드니까.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OLED에서는 검은색을 낮출 거래. 검은색을 낮출 거래. 어떤 기술로? 편광판과 위상 지연 필름을 써서. 이해됐죠?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서 한계점을 얘기하면서 검은색에 대한 설명할 거라는 거야. 쉬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자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놨어요. 5번째 문단. 그림은 OLED 스마트폰에 적용된 편광판의 원리를 그려놨대요. 일반적으로 빛은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해서 나간대. 그래서 빛이 이렇게 있으면 이 빛이 나가는 거에 수직인 모든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진동해서 나간대요. 그래서 이 빛이 있으면 이렇게 수직으로도 나가고 이렇게 옆으로도 수직이 있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수직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다양한 방향의 수직 방향을 보여주는 거야. 그림이. 그죠? 근데 빛이 편광판을 통과하면 이게 편광판? 이걸 통과하면 그중 편광판의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것만 남아. 얘하고 평행한 것만 남는데요. 그래서 투과축의 수직 방향으로 진동되는 건 차단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만 편광판과 뭐 하는 것만 편광판과 평행한 것만 남는데 그게 선형 편광만이래요. 선형 편광이 뭐라고? 투과축과 평행한 거. 얘 빼고 나머지 애들은 다 차단되는 그림이 바로 요 그림. 알겠지? 이렇게 된대. 이러한 과정에서 편광판을 통과한 빛의 세기는 당연히 감소하겠지. 빛이 이렇게 많았다가 이걸 통과하면 하나만 남으니까 빛의 세기가 줄어들겠죠. 요게 이 그림 설명하는 거야. 5번째 문단은. 됐지. 그 다음에 6번째 문단이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OLED 스마트폰에서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기술을 설명할 거래 이제. 자, 이제 설명할 거래요. 먼저 스마트폰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 외부광은 편광판을 거치면서 일부가 차단되고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선형 편광. 우리 이것만 남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것만 남는다가 첫 번째 단계라는 거야. 근데 이 단계에 대한 그림은 여기서 이해해야 돼요. 요 문제. 요 문제가 저걸 물어보는 문제야. 있지? 일단 이거부터 하고 저로 다시 가자. 다시 과정이 어떠하냐면 첫 번째 먼저 외부광이 들어오는데 걔가 편광판을 거쳐서 일부는 차단되고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애만 남을 거야. 이게 1단계. 그런 다음에 이 선형 편광은 위상 지연 필름이라는 걸 지난대요. 이걸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회전해서 나아간대. 빛이. 그러니까 원래는 투과축이 있으면 투과축과 평행한 것만 이렇게 가다가 위상 지연 필름을 만나면 회전을 한대. 갑자기 회전을 한대. 그래서 이 원형 편광, 그 회전하는 애를 원형 편광이라고 부른대요. 이 원형 편광은 스마트폰 화면의 내부 기판에 다시 반사가 된대.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반사될 거야. 내부 기판에서 반사돼서 튀어나오겠지? 그럼 튀어나오면 다시 위상 지연 필름으로 가는 거지. 그죠? 통과하면서, 근데 위상 지연 필름 통과하면은 얘는 다시 선형 편광으로 원래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회전을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평행하게 간다는 소리지. 맞죠?
그런데 이 선형평광의 진동 방향은 외부광이 처음 평광판을 통과할 때 남은 선형평의 진동 방향은 수직이래요. 수직.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갔어. 그럼 나중에 튀어나오고 나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위아래로. 수직이니까. 뭐 대충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 기판에 반사된 외부광은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에 대한 말이 여기에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저거를 동시에 원래 왼쪽 오른쪽 페이지 있으니까 모의고사 볼 때 그걸 동시에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외부광이 들어왔어. 그럼 원래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다양했잖아, 빛이. 그죠? 그 중에서 얘가 차단돼서 이렇게 평행한 것만 남는데, 그럼 이게 A가 평광판이잖아, 그지? 얘를 지나면 하나 평행한 것만 남는데, 위상지연 필름이 지나면은 이제 회전을 한대요. 회전을 하다가 이제 기기의 기판을 만나면은 이게 다시 반사 튕겨 나가서, 그러니까 얘 빛이 있으면 얘가 다시 튕겨 나가는 거를 똑같은 거에다 그리지 않고 아래쪽에다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반사가 삥 됐어. 그럼 다시 삥삥삥 반사돼가지고 위상지연 필름 다시 만난대. 그러니까 두 번째 위상지연 필름 만나면 수직한, 얘하고 수직한 방향으로 간대, 얘가. 수직한 방향으로 가서 여기 있는 마지막 평광판을 뚫지 못하고 막아버린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치? 그래서 이 그림이 저거에 대한 말을 하고 있고, 마지막. 이와 같은 OLED 스마트폰에서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래. 이 기술은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래요. 어떤 기술? 평광판과 위상지연 필름을 쓰는 기술. 그치? 근데 단점이 있대요. 이거는 평광판을 쓸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일정 수준의 명암비를 유지하려면 OLED가 내는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해야 된대. 그러니까 평광판은 아까 얘가 받아들여서 뭐 이렇게 바꾸고 이런 애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OLED가 내는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해야지만 얘에 대한 명암비가 높게 유지가 된대. 이게 첫 번째 한계점이지. 한계 1. 그리고 외부광이 화면의 외부 표면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야외 시인성의 저하. 이게 뭐냐면 외부 광이 들어와도 외부 표면에, 화면의 외부 표면에 다시 외부 광이 반사가 돼서 한 번 더 빛이 반사될 때 야외 시인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막지 못한대요. 이런 단점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끝난 거야. 어쨌든 마지막 7문단은 한계점 2개 얘기한 거고, 결론은 여기서는 요 앞쪽에 여기를 잘 이해해야 너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한번 풀어봐봐. 풀고 풀이하자. 1번의 정답은 1번이죠. 적절한 거. 두 번째 2번은 네 번째 문단에 보면, 여기 네 번째 문단에 보면 빨강, 초록, 파랑색을 조합한다 했어요.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라고 해야 돼. 이거야. 안 되지? 세 가지. 그 다음에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으면, 이게 이 말 뜻이 휘도였기 때문에 빛의 양이 많으면 휘도 높아져요. 이것도 틀렸고. 고쳐놔. 맞췄어? 야외 시인성이 크기 차이 아니죠? 차단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한계점이 있었지, 마지막에. 그래서 답은 1번. 39번은 몇 번일까요? 2번. 왜 틀렸지? 높아질수록 높아지죠. 반대면 반대고, 그치? 그 다음에 40번은 몇 번일까요? 니은이 뭐더라? 니은이 어디 있더라? 여기. OLED가 내는 빛의 세기를 왜 높게 유지해야 될까? 이 기술이 뭘 사용하는 기술이었어요? 뭘 사용하는 기술이었지? 아니 여기서 말하는 이 기술, 이와 같은 기술이 무슨 기술이야? 요 앞까지 뭘 설명했었어? 위상 지연 필름과 평광판 쓰는 기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걸 골라야 돼요. 그럼 왜 저걸 쓰는 기술은 왜 세게 빛을 유지해야 될까 이거야. 그러니까 위상 지연 필름과 평강판이 하는 역할을 알아야 돼요. 평강판은 무슨 역할을 했지? 평강판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빛이 확 사라지지. 그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빛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세게 해야지 그것도 유지가 되는 거야. 이거 말고는 이 기술에 대한 말이 없어요. 뭐 명암비 계산이니 한계를 있다 뭐 이런 말도 없었고. 그지? 넘어가서 41번은 틀린 거 몇 번일까요? 3번 맞아. 3번이고 여기서 2번에 낚일 수가 있는데 지금 진행 방향의 수직이다 말은 맞는 거지. 그죠? 대신에 이제 필름 저 판 지나갈 때 판과는 평행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 이거는 안 틀렸겠지? 3번. 구현하다는 고르다가 아니라 뭐 발현 보여주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죠. 됐어.